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또 뵙게 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그 캔디다 증후군에 대해서 오늘은 캔디다 식이요법인데 어떤 식이요법이냐 하면 채식 식이요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제 강의를 늘 들어오시던 분이면은 49번에 그 음식물에 관한 것을 건강한 삶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참작을 하시고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왜냐하면 이 캔디다 증후군을 완전히 이 캔디다를 우리 몸에서 번식하지 못하게 완벽하게 하나도 없이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다. 번식을 많이 함으로써 우리의 건강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캔디다가 오버그로스, 너무 많이 번식할 때에 그 엔도톡신이라는 그 독소를 내뿜으면서 그게 흡수되면서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치 않는 증세들을 호소하고, 심지어는 정말 난치병의 진단을 어깨에 걸머매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생제를 많이 사용을 했다든가, 또 스테로이드, 프레드니솔론 계통을 쓰셨다든가, 피임약으로 호르몬제를 사용하셨다든가 하는 분들은 반드시 해볼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해봐서 만일 유익하면은 불과 벌써 며칠 사이에 굉장히 에너제틱해지고 또 잠도 잘 자는 것 같고 몸이 어딘지 수월하고 편안한 감을 벌써 느끼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 캔디다 채식 식이요법은 하면은 한 달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조절을 해서 너무 그렇게 스트릭트하고 하기 힘든 그런 데서부터 벗어나서 슬슬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잡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그러나 재발이 다시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하면서 하셔야 되겠죠. 우선 첫째로, 그러면 우리 식탁에서 무엇을 다 제거해야 되느냐? 그 제거해야 되는 종목들은요, 이러합니다. 캔디다가 잘 자라고 그들이 아주 좋은 것을 자기네 밥을 공급해줘서 번식을 잘하는 그런 것들을 다 막아줘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벌써 상식적으로 첫 번에 생각하는 게 무엇이십니까? 설탕이지요. 네, 설탕 하면은 흰 설탕, 생설탕, 생설탕이 뭐니까 터비나드 슈가죠. 그 다음에 콘 시럽, 그 다음에 몰라세스, 메이플 시럽, 우리나라의 그 쌀로 만든 조청, 꿀, 이것이 전부 캔디다를 번식시키는 음식물에 속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카우스 밀크, 우유가 요즘은 우유 하면은 종류가 많습니다. 소젓, 그 다음에 메주콩으로 만든 우유, 그 다음에 넛이나 씨앗으로 만든 우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소 우유를 그리고 그것으로 만든 프로덕트, 제품들이요. 치즈, 요거트, 웨이, 이런 것들을 모두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대단히 거기에 그 곰팡이가 잘 번식하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트로 발효시켜서 만든 음식들, 그러면 여러 가지 술 종류,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비어죠.
그리고 많은 것들이 술을 만들 때에 곡식에다가 이스트를 섞어서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엔도톡신이라는 독소도 있고 아주 안 좋습니다. 빵, 이스트를 넣어서 만든 빵에는 베이킹 할 적에 곰팡이는 죽었지만 곰팡이가 내뿜은 그 엔도톡신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식초, 발효해서 만든 식초. 식초는 항상 이 밥이나 뭐 이런 그 곡식찌개기를 자꾸만 더 넣고 해서 계속 이스트가 거기서 발효함으로써 생긴 것이 식초입니다. 물론 약으로 만든 것도 있지만요. 그래서 모든 비네가 종류, 버섯, 그 다음에 가공식품들, 그 다음에 smoked fish and smoked meat이라고 합니다. 물론 채식하시는 분은 안 잡수시니까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모든 과실은 당분 때문에 그 껍질에도 그 다음에 너무 익은 과실에는 이미 이 곰팡이가 뚫고 들어갑니다. 곰팡이는 번식할 때에 마치 우리 목에 거는 그 목걸이처럼요. 그것이 계속해서 길게 번식이 되면서 그 자기가 붙어 있는 곳을 손상시켜 가지고 침투해 들어갑니다. 우리 몸에서도 저항력이 약하고 곰팡이가 너무 자라다 보면은요, 림파관으로도 뚫고 들어가고 혈액중으로도 뚫고 들어가서 다른 물론 조직, 그 다음에 장기로 점막계통에서만 서식하는 거는 아주 초기고요. 경한 경우고 심할 때는 그렇게 뚫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익은 과일은 이미 그 속에 곰팡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 익은 과실을 잡수실 때에 알코올 성분의 맛을 느끼는 경우가 있으시죠. 그게 바로 그래서 이상 발효를 일으키기 때문에 당분이 벌써 알코올분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단 모든 과실을 배제하실 뿐만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익은 과실은 절대로 안 되십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야채에서도 그 뿌리에 당분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근, 그 다음에 이 고구마 종류들, 뭐 고구마 종류는 뭐 예무로부터 뭐 요즘은 호박 고구마 이런 모든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비츠, 그 아주 속속들이 자주 색이 나는 비츠 있죠? 그 뿌리. 그 다음에 파스닙이라고 글쎄 그게 무 같기도 하고 순무 종류죠. 그것도 굉장히 답니다. 그런 것들도 이 처음 캔디다가 자라는 거를 억압하기 위한 한 달 동안에 하는 식이요법에서는 그 많은 것이 성공률이 더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나오겠지만 정제식품들입니다.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은 나왔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금방 당분이 되는데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당뇨 환자가 아닐지라도 혈당이 높아지면서 이 곰팡이가 어디든지 우리 피부, 점막계통, 대장, 소장, 질 안에 뭐 이런 데로 다 번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제식품, 지방도 정제를 했거나 또 정제한 식용유를 또 인공적으로 가공을 해서 수소를 압축을 해서 집어넣으면은 유용성 지방이 고용성 지방으로 마가린이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많이 그 높은 온도에서 딥 프라이를 한다고 튀기면은 변형 지방이 되죠. 이런 것들은 다 이 캔디다를 아주 빨리 번식하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물론 정제한 단백질, 글루틴
이것도 아주 문제가 돼서 이런 것이 들어간 가공식품은 대단히 해롭습니다. 그러면 캔디다가 무엇을 그렇게 좋아하며 아주 쑥쑥 잘 자라느냐? 말씀드린 중에 설탕, 모든 빵 종류, 거기에는 크래커, 페이스트리, 그러니까 국수 종류죠. 도넛, 파이, 머핀, 과자 종류,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아침 식사로 사용하시는 간편하게 사용하고 아이들을 아침에 먹여서 보내는, 요즘은 아이들도 이 캔디다 증후군을 많이 고생합니다. Hyperactive Child 아니면은 Learning Disability, 집중 못하고 일어는 하둥하둥하는 이런 아이들요. 왜냐하면 특히 국민학교 다닐 때 이런 아이들은 벌써 2살, 3살, 4살, 5살 때 귀아리를 앓았다든가 목이 아팠다든가 기관지염을 잘 앓는다든가 이런 아이들에게 항생제를 소아과 의사가 마음 놓고 사용한 그런 병력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런 걸로 고생하기 때문에 아침 식사로 핫 시리얼이든지 콜드 시리얼이든지 모든 것을 달게 했거나 달게 하지 않았거나, 달게 한 거는 물론 문제가 있고 달게 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으면 이런 것은 우리 소화기에 들어가면 금방 당분이 되기 때문에 혈당이 높아지기 때문에 캔디다가 아주 쑥쑥 자라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스낵으로 사용하는 거, 간식으로 사용하는 패스트푸드 스낵들, 이런 거는 아주 크리스피한 거라든지 아니면 프레첼 같은 거라도 소금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 발효시켜서 그 다음에 바삭바삭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흰쌀, 흰 감자, 옥수수, 그 다음에 중국 요리에 해로운 것은 옥수수 전분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드레싱이라고 해서 아주 끈적하게 해서 음식이 아주 중국 요리여서 맛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주의를 하지 아니하시면은 캔디다가 너무 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과실은 일단은 안 잡수시는 게 좋고요. 당근은 제가 아까 말씀을 야채, 뿌리 야채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콩 종류도 스윗피, 스냅피, 렌틸, 핀토빈 이런 것들은 이미 곰팡이가 많이 거기에 붙어 있고 곰팡이가 있는 것들을 말려서 드라이 마른 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고요. 카페인이 들어간 드링크, 그 다음에 탄소 음료들, 모든 알코올 말씀드렸고요. 프루트 주스, 과실도 안 좋지만 과일 주스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과일 주스를 공장에서 한꺼번에 많이 만들 때 누가 곰팡이 있는 거 제거하고 껍질 다 닦고 소독해서 합니까? 아닌데 파괴되는 순간 당분이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는 곰팡이도 많이 번식되어 있지만 곰팡이가 내뿜은 독소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대단히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캔디다 식이요법에는 호박 종류도 삼가셔야 됩니다. 애호박, 늙은 호박 한 가지로 거기는 아주 곰팡이가 좋아하는 식품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모든 정크푸드는 물론 안 되죠. 왜? 당분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당분이요. 무슨 유당, 포도당 해가지고 온갖 당분을 다 거기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어리 프로덕트에 소우유의 그 제품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물론 채식하시는 분들이니까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지만 여기에 그 모든 프로세스드 미트, 고기 종류에는 베이컨, 소시지, 햄, 살라미, 발로니, 페스트로나미, 그 다음에 핫도그까지 여기에 다 당분을 넣고 프로세스
하는 과정에 케미칼도 많이 들어갔지만 곰팡이와 그 독소가 거기에 없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요. 그거는 그 모든 가공한 고기나 생선은 다 그 자체가 벌써 짜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곰팡이에 해로운 사람은 나는 버섯은 아무 알러지도 없어 하지만 곰팡이로 일종에 있는 모든 버섯 종류를 이 캔디다 다이엇을 하는 동안은 피하시고 그 1단계가 끝나서 이제 곰팡이가 자라기를 멈춘 그 상태에서는 조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고 증세가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를 확인하시면 그 음식에 과민성이 생기셨는지 안 생기셨는지를 아시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모든 그 피클 종류, 사워크래프트, 그러니까 양배추를 채쳐서 소금에 뿌려서 발효시킨 거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음식의 타핑 위에다가 얹는 거. 그 다음에 샐러드에 쓰시는 소스를 밖에서 슈퍼마켓에서 사온 거, 집에서 만든 게 아닌 거, 이런 것들은 대단히 좋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산소를 압축시켜서 만들어내는 그 하이드로지네이티드 패티 애시드 중에서는 마주린이 제일 나쁩니다. 그 다음에 포화 지방산이 있는 식물성 지방이 있는데 그것이 코코넛 오일입니다. 그것도 이런 식이요법을 하는 시기에는 사용하지 말으셔야 하고 또 포화 지방산으로서 고기, 그 다음에 데어리 프로덕트 가장 대표적인 거는 또 계란입니다. 계란도 사용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성공률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렉토스, 글루틴, 시트릭 애시드 이런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무엇을 그러면 먹고 살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시게 됩니다. 그 잡수실 수 있는 거를 소개해 드리기 전에 잠깐 한 가지 음식 아이템이 안 되는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캔디다 식이요법에 꼭 제거해야 되는 거, 요 한 달 동안 애프리컷, 신선한 거든 말린 거든, 아티초크, 야채 중에 하나죠. 아스파라거스, 곰팡이가 아주 좋아합니다. 가지, 아보카도, 블랙베리, 애호박, 자몽, 그레이프루트죠. 오클라, 패션 프루트, 복숭아, 배, 자두, 그 다음 펌킨, 그 호박이죠. 그것도 레스베리, 그 다음에 슈가 스냅피, 스쿼시, 호박입니다. 딸기, 토마토, 그 다음에 수박. 이런 것들은 이상하게 이 캔디다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이런 데에 과민성이 생기고 알러지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거를 금하시면 성공률이 더 좋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난 뭘 먹고 살지 그동안 한 달 동안? 네, 맞습니다. 그러나 잡수실 수 있는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로 굶지도 않으시고 굶어서 기아 상태로 들어가지도 아니하십니다. 잡수실 수 있는 음식은요. 알파알파 스프라우트, 그 다음에 집에서 키우신 콩나물, 빈 스프라우트. 그거는 빈 스프라우트 중에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소이 빈 스프라우트, 멍빈 스프라우트 다 잡수실 수 있고요. 벨페퍼, 스윗 페퍼죠. 박초이, 브로콜리, 브루셀 스프라우트, 캐비지, 콜리플라워, 샐러리, 큐컴버, 엔다이브, 페넬, 갈릭,
갈릭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린빈, 그린스, 모든 푸른 잎사귀 종류요. 그 다음에 매운 고추, 케일, 상추, 아니언, 파슬리, 레디쉬, 무요, 스프링 아니언, 네, 스피니치, 시금치, 스위스 차드, 옐로우 빈, 이런 것들은 다 잡수실 수 있는 야채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 바다에서 나오는 해초들 잡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꼭 잡수셔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필수 지방산입니다. 이 필수 지방산이 부족하면은 세포막이 약하고 이 캔디다가 아주 잘 자라며 세포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핵물질도 손상 입히는 이런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오메가 3, 6, 9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있느냐? 구체적으로 알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그 다음에 아마씨 기름요, 플렉스 시드 오일, 프라임 로즈 오일, 달맞이꽃 기름이죠. 그 다음 포도 씨 기름, 햄프 오일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루고루 잡수시는 것입니다. 샐러드 드레싱을 집에서 만드셔서요. 제가 그리고 물을 하루에 적어도 8컵을 꼭 잡수셔서 몸에 이 엔도톡신이 다 배설되도록 하는데 물만 8컵을 잡수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약초 중에 포디알코 T라고 있습니다. 타이보 T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하루 3컵 잡수시면 물은 5컵이 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침에 그 다음에 미드 모닝, 미드 애프터눈, 이브닝에 이 포디알코 T를 한 잔씩 그렇게 잡수시면은 신속하게 캔디다가 컨트롤이 되는 그런 효과도 얻으실 수 있고요. 아침 공복에 일어나시자마자 물 잡수실 때 꼭 유산균을 한 달간 매일같이 보통 먹는 양보다 한 배로 잡수셔도 좋고 그거를 보통 먹는 양 4분의 1 티스푼 가루일 경우에는 에스더필러스 베실러스라고 하면은요. 아침 공복에 잡수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잡수시되 물 한두 모금에 입에서 양치를 하듯 하면서 그냥 꼴딱 삼키고 더 이상 물을 안 잡수시면은요. 구강 안에나 이 목이나 식도에 있는 캔디다도 다 자라지를 못하게끔 좋은 유산균이 그들을 자라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지약 티나 페퍼민트 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실 수 있고요. 과일 중에 이 기간 동안에 사과나 배나 키위는 그저 한쪽 정도를 식사하시기 1시간 전에 잡수실 정도는 허용이 되지만 주스는 정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저도 이 캔디디아시스로 캔디다 증후군으로 고생을 해서 그거를 컨트롤해서 괜찮았는데 제가 지난 가을에 그 감이 무척 맛이 있길래 저 감을 한 30년 동안 안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맛이 있어서 식후에 먹어도 괜찮길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나무에서 딴 거 먹고 그다음에 사다가 먹고 그것이 다 떨어지니까 이스라엘에서 온 감도 사다가 먹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 캔디다 증후군이 재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걸 컨트롤하려고 한 3주 해서 이제 많이 컨트롤이 됐는데 제가 밭에서 겨울에지만 박초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박초이를 겉절이를 해서 먹는데 생마늘을 하나씩 다져서 생마늘을 다지면
마늘에 대해서 말씀드린 데 나옵니다. 엘리신이라는 천연 항생제가 오는데 이거는 아주 강력하게 곰팡이를 죽이지만 좋은 상주균은 죽이지 않는 그런 성질이 있는 천연 항생제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들깨 우유를 만들어 먹는데 거기다가 생마늘을 하나를 집어넣어서 갈아가지고 나이롱 보자기에 짜서 식후에 한 잔 먹는데 거기다 생마늘을 하나 넣습니다. 그랬더니 저같이 소화기 점막이 약한 사람도 매운 것을 잘 견디고 조금 맵지만 그렇게 힘들지가 않고 속이 아프거나 버닝하지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호두를 불린 다음에 물 조금 넣어서 그걸 딥처럼 만들 때에 마늘 하나를 넣고 만들어서 샐러리나 뭐 야채를 찍어 먹을 것은 계획만 하고 아직 시도는 안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생마늘을 적당히 이 매운맛과 그 냄새에 엘리신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1시간이 지나면은 그 항생작용의 활성도는 제로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는 지난 일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캔디다가 내뿜는 엔도톡신, 이 독소로 인하여 우리의 면역이 엄청 좌절이 됩니다. 이거를 다시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매일같이 운동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잠을 제 시간에 충분히 주무셔야 되고 꾸준히 하셔야 되고 매일같이 햇빛을 있는 데 나가서 햇빛에 몸이 노출이 되는 이 모든 곰팡이 종류는 햇빛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마그네슘, 칼슘, 바이타민 D가 충분히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없으면 보조식품으로 사용하시면 아주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비타민 B, 컴플렉스, 모든 비타민 1, 2, 3, 6, 12,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바이타민 E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질이 좋은 이스트가 안 들어갔고 당분도 안 들어간 종합 비타민, 종합 광물질을 하루 하나씩 잡수시는 것은 대단히 유익하고 필수 지방산을 음식으로 먹을 사이가 없으시면은 오메가 3, 6, 9이 있는 것을 보조식품으로 잡수셔서 짧은 시간 내에 건강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경험을 하시기 바라고 한 달 후에 모든 것이 컨트롤 됐다는 그런 사인과 느낌이 있을 때에는 조금씩 일주일에 한 가지씩 음식을 하되 절대로 단당 같은 거나 가공된 전분 계통은 극히 피하셔야 재발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됐음으로써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이 해보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제 강의 한 범주 내에서 가벼운 질문을 해주시면은 아주 경쾌하게 답장을 얻으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